안녕하세요. 주부 세상을 말하자의 정용실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은 체형이 요즘 표현으로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죠. 많이 변한다는 표현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세월이 진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고 조금 푸짐한 체형이 되더라도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출산을 하고 나신 분들을 보면 전처럼 천연지 아닌지 아이를 낳으셨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대로 예전과 그대로의 모습들을 많이 간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에 살이 찌게 되는 것에서 더욱더 고민들이 많으시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고민을 갖고 나오신 주부들께서 세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산후비만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주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아마 이런 고민이라면 나도 해줄 얘기가 있다. 아니면 나도 그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KBS 인터넷 그리고 전화를 생방송 중에 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함께 또 고민이 있으시면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정 한의사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주부들의 이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쭉 들으셨는데 네.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정말 주부들이 예. 여러 가지 지식도 많으시고 슬기롭게 그래도 대처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여성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는데 예. 대부분 뭐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 관절이 아프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하고 뭐 두통이 너무 잦다든지 하는 문제로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요. 여러 가지 뭐 허리 관절의 문제라든지 뭐 어깨 근육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여쭤보면 체중 자체가 너무 본인이 지탱할 수 있는 체중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산후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여성들한테 단순히 외모가 뚱뚱하고 내가 자신감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병원에서 보면 건강적인 문제, 건강적인 부작용을 동반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체중을 뭐 줄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 너무나 비만하고 뚱뚱해서 나의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이제 모유 수유 그리고 연년생 제왕절개 부분을 네.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우선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한 10kg 정도가 체중이 증가되셔야 하는데 요즘은 금방 말씀 들어본 것도 보면 뭐 20kg, 뭐 30kg 이렇게 늘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 때 체중 증가가 너무 과도하다.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예. 이웃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10kg 정도인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15kg, 16kg 정도가 나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체중이 많이 느는 거는 뭐 영양 섭취나 또 활동 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은 그 지방이 그동안 계속 생겼던 이유가 아기한테 줄 모유의 그렇죠. 재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축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유를 함으로써 거의 하루에 한 1000칼로리 이상은 이 몸에 있는 지방을 연료로 태워서 아기한테 줄 수 있는 네, 그런 그 굉장히 좋은 그 수유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유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수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는 사실은 그 칼로리 소비를 굉장히 높이시고 촉진시킨다. 모유를 만드는 공장을 몸에서 계속 돌리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너무 허기가 진다든지 또 뭐 모유수를 하는데도 살이 쪘다고 하는 분은 예. 사실은 모유수의 문제보다는 예, 간식이라든지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하거나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자꾸 먹는 거에서 피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년생 문제는 네. 출산이 굉장히 여성의 몸에 혹독한 사실 시련이거든요. 몸에서 좋은 거는 다 아기한테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진맥진이란 말이 사실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재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유도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임신으로 인해서 또 체력이 손상이 오니까 그때는 더 몸이 붓고 살이 찌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안 좋은 뜻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연년생을 가진 분들이 체중 증가도 굉장히 뚜렷하시고요. 그리고 산후의 체중 조절에도 실패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왕절개 부분에서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자연분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것일 거고요. 제왕절개를 해서
복부의 근육을 절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부 근육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하지만 이 제왕절개 때문에 내가 살이 안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안전장치를 하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보다 복부 운동도 좀 더 하시고요. 열심히. 예, 그리고 좀 힘들기는 하셔도 너무 장기간 뭐 3, 7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뭐 남편한테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경우를 점점 줄이시고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활동하시면 예, 그것도 많이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되실 수 있어요. 자, 이 세 분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은혜 씨께 마이크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도 가장 힘드셨던 것 같아요. 좀 우울증까지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디 집에 있다가요. 예. 설거지하다가도 울고요. 텔레비 뭐 슬픈 내용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켜기만 해도. 괜히 혼자 뚝뚝 다툼 같은 눈물이 어. 뚝뚝 흘리고 그리고 가만히 누워서 자다가도 네. 다 자고 있는데 애들도 다 자고 있고 신랑도 다 자고 있고 다 자고 있는데 예. 나 혼자 자다가 눈 떠서 괜히 뚝뚝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고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막 신랑 밉다고 막 때리고 꼬집고 예.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네, 또 신랑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신랑이 다 받아줬어요. 그렇다고 어떤 신랑은 너 왜 안 하던 짓 해! 막 그러면서 때리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그래라. 뭐 그래 네가 힘드니까 그러지. 그러고서 그러려니 그냥 받아주시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극복하다가 계속 그 상태의 우울증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 아, 이러다가 진짜 정신병원까지 가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제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느라고 컴퓨터에 예.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쇼핑도 해보고 일부러 뭐 바깥에서 나가가지고 예. 3, 7일 딱 되자마자 바깥에 외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바깥에 나가갖고 막 친정엄마랑 나가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기분을 좀 풀어보려고 애기들 하고. 보면 너 이쁘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도 막 자랑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목소리에 약간 물기가 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제 완전 아직까지는 조금은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산후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저희가 육체적인 얘기를 주로 해봤지만 정신적인 것과도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심각해질 수도 있는 사례가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제가 예. 그랬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너무 몸무게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일단 자신이 너무 없어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처음에는 아가씨라고 할까 아줌마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는 것도 봤었는데 한 번에 그냥 아줌마 이거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달라졌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그래서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그래서 저도 밤마다 막 울고 남편 너무 보기 싫고 심지어 애도 어느 순간에 좀 싫고 그랬었어요. 예. 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요. 김자영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에 문제가 있고 또 자기 할 일이 있는 사람하고 또 그냥 집에만 있는 주방으로 또 틀리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 사람은 가사에 아이에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네.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집에 스트레스 받다가 밖에 나가서 푼다 이거죠. 근데 뭐나 또 뭐 살이 찌나 쩍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좀 마음이 불었으면 그래 언젠가는 빠질 거야. 한 달에 1kg씩만이라도 빼면 1년이면 12kg를 빼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먹지 말고 아직 젊고 이러니까 그래 나도 그것도 좀 급한 언젠가는 거 아닌가요, 몸을 좀 1kg?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아줌마하면 당연히 펑퍼짐해지는 게 아름답더라. 본인 자신이 본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게 또 스트레스로 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저는 정신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풀었으면 하는 그런 좀 그거는 마음 충고를 좀 먹기에 조금 달린 부분이 아니냐. 옆에 있는 김남희 선생님께 마이크를 좀 드려보죠. 서울시립은평병원에 김남희 선생님께서 직접 자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이 약간 연결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만이 우울감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울감을 폭식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비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과 때로는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드는 이런 병적인 우울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만하다고 해서 비만 자체가 우울증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러 내원한 여러 산후 비만 환자분들 중에는요, 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리고 폭식 등의 식이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고요.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비만과 우울증의 관련성이 높습니다. 예. 반면에 남성의 남자들의 경우에는 경우는? 별로 관련성이 없거든요. 네. 이것이 어떤 걸 반영하냐면 비만 자체보다는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라든지 예. 불만족 이런 것들이 더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비만은 산후 우울증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왜 뚱뚱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죠. 예. 지금 다 여러 주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굴러간다든지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들리 사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들이 또한 우울감을 갖게 자존감을 낮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난산이라든지 산후합병증 또는 산모나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우울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지나치게 날씬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고요. 좌절감이라든지 자존심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보다 더 점점 더 비만으로 인한 우울감을 겪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에게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회까지도 모두 다 연결이 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좀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지 산후에 특히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되는지 겪어보신 분들의 조언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을 제일 먼저 들어주셨는데 아까도 대안을 좀 얘기하시려다가 시간상 저희가 뒤로 좀 보냈죠?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예. 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주부들이요. 보통 비만 살을 빼야지 하는 생각은 다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빼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다이어트 책 한 번씩은 다 읽어요. 기본으로 안 읽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은 무조건 헬스를 가요. 30분 이상 무조건 걷고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놓은 거 자기 나름대로요. 그래서 자기의 그 방식대로 물론 책자를 보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하고 책자는 사실 굉장히 틀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실생하고는 굉장히 틀리고요. 그러니까 네. 이론과 현실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예. 자기 나름대로의 그 다이어트 방법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아까 장현 씨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네. 계획을 세워서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남 해니까 나도 해야지. 이건 절대 성공을 못하고 아주 일주일에 3번 무조건. 네, 무조건 헬스를 간다. 독하게 마음을 먹으려니까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는 절대 잘못된 발상이고요. 무조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프로그램이 돼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거에 스케줄에 관해서 조금 하다 보면은 그 요령도 생기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으면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여자는 긴장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르지 예. 말고 집에서도 여기 다른 분들이 더 긴장을 하시네요. 그리고 허리띠를 풀르지 말고 예. 고무줄 절대 입지 말고 집에서요. 항상 알겠습니다. 그러고 올인원을 항상 착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근데 저는 체격을 지금 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지금? 예, 좀 살을 안 빼면 안 될 것 같고 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살을 뺄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1년 동안 살이 쪘으니까 1년 동안 빼야 된다. 이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뭐 당장 뭐 뺀다 이게 안 돼. 남편이 예를 들어서 너 왜 좀 뚱뚱하다 이러면 갑자기 화가 확 나면서 막 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았고 일단 저는 시간적으로 저 자신한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뭐 살을 빼는 건 둘째고 일단 자기를 내가 어떤지조차도 딱 찾기가 인식하기도 힘든 쉽지 것 않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멀쩡하게 처녀 때 잘 살다가 결혼해서 갑자기 애를 가져서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하루에 2시간 아니면 뭐 4시간, 1시간이든 시댁에 맡기든 옆집에 맡기든 어린이집을 보내던 잠시 잠깐 쉬는 시간. 정말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일단
여유가 생겨야 될 것이다. 예, 체격 잠시. 보니까 뭐 예. 그런 말씀 능히 하겠네요. 근데 제가 옆에 서 있으면 예, 예. 제가 옆에 서 있으면 예. 저는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예. 저는 관리를 못한 사람이 되는데 예. 나름대로 아침에 출근하고 바쁘고 관리하고 저녁에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애를 놓으면은 함께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아기가 참 귀하잖아요, 생명이. 그럼요. 나오면 남편한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 부분은 도와달라든가 또 뭐 시어머니 계시면은 어머니 내가 지금 이거를 먹으면은 찌니까 그거를 함께 놓고 함께 관리하고 함께 양육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우리는 너무 아내들 혼자 버겁게, 양육을 하다 힘겹게. 보니까 예. 저렇게 그냥 빨리 관리해야지 빨리 빼야지 사실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또 적응하는 생명을 거죠. 다시 서로 수용해 나가는 단계니까 온 식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혼자 키웠거든요. 네. 근데 함께 키워야 되지 않나. 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산후라는 그 시점에 생각해봐야 할 것. 아이를 낳고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가져가는 것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자기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 남편하고의 그 같이 생각하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자꾸 한 번씩 그냥 찔러보면서 당신 너무 오늘 왜 이렇게 이제 뚱뚱해 뭐해 이렇게 한 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 주는 게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예. 근데 남편이 일단 살을 뺄 때 비만, 산후 비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한꺼번에 목표량을 뭐 5kg, 10kg 뺀다는 건 참 힘들어요. 일단 3kg면 3kg. 그 3kg 빼기는 참 쉽거든요. 그 3kg 정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뺄 때 남편이 옆에서 같이 좀 당신 이렇게 할 서로가. 때 3kg를 빼던 5kg를 빼던 이제 현상금을 가령 이제 뭐 50만 원, 100만 원. 뭘 잡습니까? 현상금. 예. 네. 저는 이제 그 얘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뺐었거든요. 현상금을 걸어주셔서. 네. 일단은 남편께서. 그 당시에 이제 100만 원 현상금이 이제 붙었어요. 예. 5kg 빼는데 이제 100만 원. 해서 걔가 상당히 큰 액수를 거셨군요. 네. 예. 일단은 10만 원이면 우리가 도전 안 하게 되거든요. 예. 생활비 외에 용돈을 100만 원이 생긴다. 이거는 참 좋은 아주 효과 방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남편의 지지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남편하고의 같이 도와주는 거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예.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같이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자제해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오늘 아이스크림 먹을까? 뭐 저녁에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먹으면서 같이 찌게 되고 남편도 이 관리가 찌시고.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점이 항상 역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더 덧붙여 주신 거고요. 저는 제가 애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우울증이 둘째 낳고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그게 어느 순간에 막 밤중에 나서 울고 저도 지금도 가끔 그래요, 제가. 그런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운동을 시작한 게 제 정신 건강화 그게 너무 좋은 아주 것 좋은 같아요. 방법이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루에,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내 탈출구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그 당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안효옥 씨가 얘기한 자신만의 시간. 그게 예. 왜냐면 저는 또 시어머니도 같이 또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그 1시간 탈출구가 엄청나게 저한테는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뭐 신나는 음악을 틀고 진짜 뭐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주위 즐거울 사람도 수 있는 것. 예, 즐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신랑과도 또 신랑도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근데 이 참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스트레스 가지고. 예. 길을 한번 같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 운동으로도 정신 건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전문가들의 도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김정한 이사께 먼저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그 산후 비만 상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질적으로 내가 비만할 수 있는 요인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내가 습관을 잘 길들여서 비만하는 습관을 자꾸 없애가는 과정을 통하면은 또 많이 회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출산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에서 지친 몸을
빨리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출산을 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뭐 살을 빨리 빼야지 이런 욕심보다는 좀 혹시 내 허리나 편안하게. 내 무릎이나 내 관절이나 아니면 나의 뭐 체력이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선 회복하는 게 그다음에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도 절제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우선은 한 달 동안은 예, 회복에 산후조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 이제 비만을 유발하는 내가 혹시 먹는 습관이라든지 또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노력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해보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김남희 선생님께도 네. 조언을 들어보죠. 그러니까 먼저 산후 비만과 우울증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체중 감량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은 우울증이 좀 호전된 다음에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게 되면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다음에 체중 감량할 시도를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산모 자신이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치료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나 배우자분께 지치고 힘들 때 아이복이나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좀 요청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지나치게 모든 것을 자신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 힘든 것들을 배우자와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 그렇습니다. 대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다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남편을 탓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것이 힘들고 솔직하게.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자, 이은혜 씨께 마이크를 드려보죠. 가장 먼저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운동을 예.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고 네. 우울증은 일단 제가 많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은 많이 좀 고쳐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막 다니니까 저는 애 둘을 업고도 막 다녔어요. 일부러 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예. 다시 한번 예. 가지셨다 하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산후에 대해서 조금 비만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계신데 그걸 좀 벗어던지고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을 충만하게 지금 느끼고 계신지 함께 남편과 함께 누리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기쁘게 그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내일 주부 세상을 말하자는 앙케이트 쇼로 꾸며집니다. 옛 어른 말씀 정말 살아보니 틀린 것 하나도 없더라. 아마 그런 걸 느끼는 순간들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어떨 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주부들과 함께 앙케이트 쇼로 그 순간순간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